연결의 기적. 세상에는 혼자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혼자인지는. 텔레비전을 켜면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광고마다 행복한 가족이 나옵니다. 세상이 전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님의 유튜브 댓글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4,287이었던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2만을 넘겼습니다. 누군가 커뮤니티에 공유했다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느 60대 여성 온라인 모임에서 퍼졌다고. 거기서 또 퍼지고 거기서 또 퍼지고 구독자가 3,000명이 됐습니다. 5,000명이 됐습니다. 수님은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폰 화면 속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댓글은 다릅니다. 댓글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매일 댓글을 읽었습니다.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 개씩 달리니까. 하지만 수님은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끓여서 식탁에 앉아 전날 달린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어떤 댓글은 짧습니다. 감사해요. 좋았어요. 하지만 어떤 댓글은 깁니다. 아주 깁니다. 저 남편 보낸 지 1년 됐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진짜 혼자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꽃을 사러 나갔어요. 꽃집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노란 프리지아를 샀어요. 집에 와서 선생님처럼 꽂아봤어요. 잘은 못 됐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해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수님은 이 댓글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꽃 하나 때문에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꽃 하나가 이 사람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님이 찍은 20분짜리 영상 하나가 이런 댓글이 하나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손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꽃꽂이 시작했어요. 선생님 영상 따라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된 지 3년 됐는데 선생님 보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 딸인데요. 엄마한테 이 영상 보여드렸더니 엄마가 꽃꽂이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같이 등록했어요. 엄마랑 처음으로 같이 뭔가를 해요. 수님은 이 마지막 댓글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딸이랑 같이 등록했다고, 처음으로 같이 뭔가를 한다고. 이 영상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수님이 혼자 스마트폰 세워두고 찍은 그 영상이. 미선이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너 유튜브 봤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나도 몰라. 그냥 됐어. 댓글 봤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봤어. 수님아. 응. 너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야? 알아? 그 말에 수님이 멈춥니다. 뭔가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유튜버라고 하기엔 어색하고 강사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하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미선이 말합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게 제일 오래가. 전화를 끊고 나서 수님은 한동안 창밖을 봅니다. 4월의 거리. 벚꽃이 졌습니다. 지고 나서 초록 잎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꽃이 질 때는 아쉽지만 지고 나서 나오는 초록이 또 좋습니다. 이게 자연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그때 재혁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짧은 문자. 엄마, 나 다음 주에 미나 데리고 가도 돼? 수님은 그 문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미나, 손녀, 올해 9살, 명절 때나 잠깐 보는 아이. 마지막으로 본 게 설이었나 추석이었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럼 와, 밥 해놓을게. 보냅니다. 그리고 폰을 내려놓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이상하게 오늘 저녁은 뭘 해먹을까 보다 다음 주에 미나가 오면 뭘 해줄까가 먼저 생각납니다. 미나가 뭘 좋아하더라? 잡채를 좋아했나? 아니면 불고기였나? 그 아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국 맛있어요. 그때 미나가 2그릇을 먹었습니다. 수님은 그 기억을 꺼냅니다. 조심스럽게. 깨질까봐. 깨지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화해의 언어. 화해라는 게 꼭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비 오는 날 누군가 달려오고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 그냥 밥상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국을 떠먹으면서 다음 주 토요일 재혁이 미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미나는 크지 않습니다. 9살치고 작은 편. 머리를 양쪽으로 묶었고 눈이 큽니다. 재혁을 닮았습니다. 재혁이 어릴 때 이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미나가 현관에서 말합니다. 미나야. 많이 컸네. 한 학년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몇 학년이야? 3학년이요. 수님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아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가벼운 게 신기합니다. 재혁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엄마 왔어. 들어와. 둘 사이에 어색함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미나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그 어색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나가 집안을 두리번거립니다. 할머니, 저거 뭐예요? 테이블 위에 놓인 꽃꽂이를 보고 있습니다. 수님이 이번 주 수업 준비로 만들어둔 것. 흰 목련과 초록 잎들로 만든 심플한 꽃꽂이. 꽃꽂이야. 예쁘다. 할머니가 만들었어요? 응. 어떻게 만들어요? 수님이 잠깐 미나를 봅니다. 9살이 꽃꽂이에 관심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배울래? 미나의 눈이 커집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해봐야 알지. 밥을 먹고 나서 수님은 남은 꽃들을 꺼냈습니다. 미나 앞에 작은 꽃병을 하나 놓고 꽃 가위는 아직 위험하니까 줄기를 미리 잘라서 주고 이걸 이렇게 잡아봐. 미나가 꽃을 잡습니다. 작은 손으로. 줄기가 손보다 깁니다. 이렇게요? 응. 이제 꽃병 안에 넣어봐. 각도가 중요해. 똑바로 넣으면 심심하고 약간 기울여서 넣으면 예뻐. 미나가 집중합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아이들이 집중할 때 혀를 내미는 게 수님은 항상 귀여웠습니다. 재혁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꽃이 꽃병 안에 들어갑니다. 됐어요? 잘했어. 다음 꽃은 저걸 골라봐. 미나가 꽃들을 살펴봅니다. 진지하게. 어른처럼. 이거요. 노란 프리지아를 집었습니다. 수님이 웃습니다. 좋은 거 골랐네. 그거 넣어봐. 재혁은 소파에 앉아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녀가 마주 앉아서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치고 손녀가 배우고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가 납니다. 오늘 수님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미나가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서 재혁은 그 장면을 봅니다. 눈이 뜨거워집니다. 이 집이 이런 집이었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 집에 이런 온도가 있었나? 어릴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어른이 돼서 보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꽃꽂이를 하고 미나가 피곤한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쪼그려져서 수님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줍니다. 재혁이 그 옆에 앉습니다. 둘이 자는 미나를 봅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말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엄마. 응. 나 요즘 취직 알아보고 있어. 수님이 재혁을 봅니다. 사업 정리하고 그냥 직원으로 일하려고. 관련 업계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자리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대.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집 담보 얘기한 거 내가 너무 막다른데 몰려서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엄마 유튜브 다 봤어. 처음 영상부터. 수님이 눈썹을 올립니다. 아? 응. 밤새. 운주도 같이. 수님은 그 말을 듣습니다. 운주도, 며느리도 봤다는 말입니다. 운주가 뭐라던데? 재혁이 잠깐 멈춥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너한테? 응.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자기도 무너져 있었다고. 방 안이 조용합니다. 미나가 잠든 소파에서 작은 숨소리가 납니다. 재혁아. 응. 취직 잘 되길 빈다.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온기가 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유튜브 잘 되고 있어? 조금씩. 강의도 늘어나고 있고. 돈도 돼? 아직 많진 않아. 유튜브에서 조금, 강의에서 조금. 합치면 연금이랑 비슷하게 되더라. 그럼 2배 되는 거네? 뭐 그렇게 되나? 재혁이 피식 웃습니다. 수님도 웃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두 사람이 같이 웃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대화가 아니라 웃음으로. 그 웃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재혁이 말합니다. 엄마, 아빠 편지 있다고 했잖아. 수님이 굳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엄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잖아. 남편 기일 영상에서. 아, 그랬나? 읽어봐도 돼? 수님은 잠깐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늘은 아직. 왜? 그 편지는 아직 엄마 거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조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 어릴 때는 고집이 세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안 놓던 아이인데 사람이 많이 구겨지고 나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가 봅니다. 마냥 좋은 일이 아닌데도 지금 이 아들이 전보다 가깝게 느껴집니다. 미나가 몸을 뒤척입니다. 눈을 뜨지는 않고 담요를 더 끌어당깁니다. 두 사람은 그걸 보고 또 웃습니다. 소리 없이. 내 이름으로 사는 삶. 5월의 제주도는 이렇습니다. 하늘이 높습니다. 바람이 삽니다. 유채꽃은 이미 졌지만 그 자리에 초록이 가득합니다. 멀리 한라산이 구름 없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 제주도 하늘은 그 자체로 꽃입니다. 수님은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입니다. 남편과 다녀온 여행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다녀온 여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님 혼자 수님의 돈으로 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여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방이 가볍습니다. 2박 3일치 짐, 옷 2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카메라. 지수가 작은 카메라를 빌려줬습니다. 영상을 찍어오라고. 버스 창밖으로 제주 풍경이 흘러갑니다. 돌담, 억새, 낮은 집들, 말들이 있는 들판. 수님은 그 풍경을 봅니다.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창문에 반사가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각도를 바꿉니다. 그러다가 그냥 폰을 내립니다. 사진보다 눈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이 풍경은 사진으로 담는 것보다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비싼데 갈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아침에 바다가 보이면 됩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이 말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어머, 용감하시다. 용감하다는 말에 수님이 피식 웃습니다. 용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왔습니다. 용감하다는 건 두려운데도 하는 것이고 수님은 사실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뭔가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새로운 걸 생각할 때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지금은 기대가 먼저입니다. 첫날 오후, 수님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5월 제주 바다는 아직 차갑습니다. 발을 담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파도가 닿을 듯 말 듯 한 곳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바다 냄새가 납니다. 짜고 비린 냄새, 어딘가 시원한 냄새.
이 냄새를 마지막으로 맡은 게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몇 년이 됐을까요? 파도가 발치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밀려오고 물러가고 반복됩니다. 끝없이 수님은 그 파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이 파도를 닮았다고. 밀려오고 물러가는 것들,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 남편도 그랬고, 꿈도 그랬고, 젊음도 그랬습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물러가도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그게 나인지도 모릅니다. 파도가 아니라 바다. 카메라를 꺼냅니다. 바다를 찍습니다. 파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피어있는 들꽃들을 찍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그리고 카메라를 세웁니다. 타이머를 맞춥니다. 셀프 사진, 찍힌 사진을 봅니다. 68세 여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습니다. 바람에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수님은 그 사진을 오래 봅니다. 이 사람이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낯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이 좋습니다. 뭔가를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뭔가를 시작한 사람의 눈입니다. 사진을 딸 수진에게 보냅니다. 수진은 미국에 있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바로 답장이 오지 않겠지 싶었는데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옵니다. 엄마, 이게 누구야? 너무 예쁘다. 언제 제주 갔어? 수님이 웃습니다. 혼자 왔어. 여행. 혼자? 응. 엄마 대박이다 진짜. 나 이 사진 저장해도 돼? 너무 좋아. 그래. 수진의 다음 문자. 엄마 나 올 여름에 한국 가. 엄마 유튜브 보고 미나도 보고 싶고.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는 말. 수님은 그 말을 읽습니다. 여러 번. 수진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미국에서 자기 삶에 치여 살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웠을 그 시간들. 그러다가 엄마의 영상을 보고 바다 앞에 서 있는 사진을 보고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님은 답장을 씁니다. 나도 보고 싶어. 와.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둘째 날 아침. 수님은 꽃밭을 찾아갔습니다. 숙소 직원이 알려준 곳. 관광지가 아닌 동네 사람들이 아는 작은 꽃밭. 유채꽃 시즌은 지났지만 들국화와 억새가 피어 있는 곳. 들어가는 순간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자 꽃밭 전체가 흔들립니다. 물결처럼 하얀 들국화와 은빛 억새가 함께 흔들리는 게 이상하게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소리 없는 춤. 수님은 그 앞에 섭니다. 카메라를 들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냥 봅니다. 이 순간은 영상에 담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자들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이 순간은 박수님 혼자의 것입니다. 바람이 옷을 흔듭니다. 꽃 냄새가 납니다. 제주의 흙 냄새도. 어딘가 멀리서 새소리가 납니다. 수님은 눈을 감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눈꺼풀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 순간을 가슴에 넣습니다. 사진 없이, 영상 없이, 기억으로만. 한참이 지났습니다. 눈을 뜹니다. 꽃밭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아서. 수님은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꽃밭 안으로. 풀들이 발목에 스칩니다. 부드럽게 꽃 하나를 짚습니다. 들국화. 아주 작고 흰 꽃. 줄기가 가늘고 길어서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그 꽃을 들고 섭니다. 그리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지수씨, 여행에서 찍은 영상 있어요. 돌아가서 같이 편집해요. 지수의 답장. 네 선생님. 기대돼요. 제목 생각해 뒀어요? 수님은 잠깐 생각합니다. 그리고 씁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한동안 답장을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옵니다. 선생님, 이거 100만 갑니다. 수님이 웃습니다. 100만이 가든 안 가든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어서 씁니다. 수님이 살면서 배운 것, 자식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의 유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무리 작아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거창하지 않아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두세 명 있어야 합니다. 미선처럼, 현자처럼, 지수처럼, 그리고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꽃꽂이 선생님이든 유튜버든 아니면 그냥 이웃집 할머니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그게 돈보다 강합니다. 자식보다 강합니다. 어쩌면 건강보다도 그 감각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듭니다. 마지막 날 저녁, 수님은 숙소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집니다. 제주의 노을은 다릅니다. 서울에서 보는 노을이랑 하늘이 넓어서 색깔이 더 넓게 퍼집니다. 주황이 빨강이 되고 빨강이 보라가 되고 보라가 어둠이 됩니다. 그 과정이 천천히, 성급하지 않게 수님은 그 노을을 봅니다. 가슴이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제역의 빚은 아직 있습니다. 노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무릎은 내일도 시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좋았습니다. 어제도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하루가 좋으면 됩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삶이 됩니다. 한 번에 인생 전체를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루씩입니다. 오늘 하루씩. 수님은 눈을 감습니다. 바람이 납니다. 5월의 제주 바람. 차갑지 않습니다. 시원합니다. 그 바람 안에서 박수님은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삶이 나쁘지 않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늦게 피는 꽃도 꽃이라고. 눈을 뜹니다. 노을이 이제 거의 다 집니다. 마지막 빨강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님은 폰을 듭니다. 카메라 앱을 켭니다. 그 마지막 노을을 찍습니다. 그리고 영상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프리지아 수님입니다. 카메라를 보면서 말합니다. 제주 노을을 등지고 바람이 머리를 흔드는 채 오늘은 제주도 왔어요. 혼자. 잠깐 웃습니다. 68살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 왔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냥 왔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살다 보니까요. 노후에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노을의 마지막 빛이 사라집니다.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저는 박수님이에요. 아직 배우고 있어요. 아직 피어나고 있어요. 카메라를 향해 웃습니다. 환하게.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영상 버튼을 끕니다. 폰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첫 번째 별이 납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게. 박수님은 그 별을 봅니다. 오래.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까? 밥을 지어야겠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은 좀 맛있게 지어볼까 합니다. 제주에서 산 귤도 있으니까. 그리고 꽃집에 들러야겠습니다. 오늘 꽃밭에서 본 들국화가 마음에 걸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비슷한 걸 찾아서 작게 하나 꽂아 놓아야겠습니다. 이 집에 꽃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방도 달라집니다. 박수님의 유튜브 채널 프리지아 수님은 이듬해 구독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꽃꽂이 강의는 3곳으로 늘었고 월 수입이 연금의 3배가 됐습니다. 제역은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은주와 함께 새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수지는 그해 여름 한국에 왔습니다. 3주를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엄마와 제주도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둘이서
미선은 지금도 매주 화요일 꽃꽂이 수업에 나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수강생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수님과 근처 칼국수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수님의 하루는 매일 꽉 차 있습니다. 아침엔 꽃을 다듬고, 낮엔 사람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영상을 편집하고, 밤엔 댓글을 읽습니다. 그 댓글들 속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인 사람, 외로운 사람, 뭔가를 잃은 사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박수님은 매주 영상을 올립니다. 꽃을 들고 카메라를 보면서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우리 같이 피어납시다.